자, 두 번째 차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우선 3조부터 8조까지의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자, 3조부터 8조까지는 의무조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의무조항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무, 어떤 기관이 어떤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쭉, 6가지가 쭉 펼쳐져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의무, 그 다음에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 뭐 말하자면, 뭐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뭐 도로교통공단, 뭐 이런 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의무,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제조하는 사람. 말하자면 차량 제작자, 뭐 철도 차량 제작자 이런 거 다 포함되고, 항공기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의 의무, 그 다음에 이 수단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이 탈 것을 운전하는 운전자들, 여기에는 뭐 선박 승무원, 항공 승무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탈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운전하는 사람들, 뭐 드라이버가 됐든 파일럿이 됐든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보행자, 우리가 그냥 일반 보행자들이죠. 보행자들에 대한 의무도 이 안에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의무 규정을 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등은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랬죠. 국가등은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돼요. 우선 생명, 신체 이거 다 중요하죠. 보호한다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으로 시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시행을 해라. 이게 국가 등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한 동일하게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 신체, 재산.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 재산을, 파손을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자기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있겠죠. 대상구역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자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는 이에 그 외에 지역개발이나 교육, 문화, 뭐 법무 여러 가지 정책을 이거 외에도 교통 외에도 수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을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 교통과 관련 없는 시책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배려를 해라 라고 국가에게 의무를 줬습니다. 법에서.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를 봅시다.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 표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이런 등 이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의 의무. 그 중간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차량 제작자 뭐 등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조하는 교통수단,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가 설비, 구조, 뭐 이런 장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이 업그레이드,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가 생산하는 차를 갖다가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적용을 하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수단 운영자죠. 교통수단 운영자는
우리가 통상 뭐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가 아니고 이제 교통수단을 운영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뭐 운행을 할 수 있고 뭐 운항 뭐 항공기나 뭐 선박도 마찬가지니까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 경주 달려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지향을 해서 간다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또한 항상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전자예요. 차량 운전자는 아까 이제 항공기, 선박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우선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뭐 보행자나 뭐 자전거 통행자나 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겠죠.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이 없는지를 항상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해도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기상 조건, 해상 조건, 뭐 항로 표지 이런 것들 잘 보고 사고가 없이 운항을 하도록 해라 라고 조어 있고, 항공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선 차량, 뭐 선박, 항공기가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무조항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행자 얘기입니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광명법령을 준수해요. 건너지 말아야 될 곳을 건넌다든가 또는 신호기가 정지되어 있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법령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뭐 이제 여기는 선박이나 항공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날르거나 그러지는 않고 도로 이제 통상 육상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할 때를 이제 중심을 잡아서 보행자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칙 중에 나와 있는 재정 및 금융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조 내용인데요. 국가의 재정이 있잖아요. 뭐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교통 안전과 관련된 안전 시책을 잘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정, 금융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가 등은 다음 해당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교통안전장치 장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대상교통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첫 번째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에서는 보통 타코그래프라는 외래 용어를 쓰는데, 타코그래프라고 이제 이 바퀴 회전수에 따라서 뭐 주행이 얼마가 됐는지 뭐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는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해해가지고 어떤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달게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운행기록 장치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형 트럭 같은 경우,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 폭이 넓죠. 이러기 때문에 차로를 벗어나게 되면 옆에 차선에 차를 갖다가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로가 벗어나게 되면 차로가 벗어났다고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띠띠띠띠 하고. 띠띠띠띠라고 할지 빠빠빠빠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하튼 경고음을 울리면은 다시 번차로로 돌아올 수 있게 뭐 졸음 운전할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있고 뭐 그러죠. 그래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달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해라라는 의무를 받고 있는데 의무를 민간한테 부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재정을 국가에서 일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상되는 여기가 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뭐, 버스 사업자, 이가 이제 대표적인 거가 되겠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하는, 그 다음에 가맹 사업자.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거를 부산항에서 이렇게 실어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운송을 이제 그 연맹으로 가입해서 하는 곳이 있죠. 여기도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요 근래, 2019년에 이제 추가로 들어온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반드시 이런 안전장치를 달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재정 지원이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2장에 대해서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심의, 기구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2장에 나와 있는 목차는 간단해요. 딱 3개 조가 있습니다. 3개 조를 우선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3개 조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고요. 13조에 보면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시행령에 가면은 지역별은 보통 통상 시도지사, 광역지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시행령에는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랬죠.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행령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조에 가면은 14조는 관계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차시에서도 지정행정기관, 교통행정기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또 관계행정기관은 또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정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14개의 중앙부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기초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합친 것이 교통행정기관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행정기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협력 요청이 뭔지를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니까, 먼저 우리가 지정행정기관, 교통행정기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조에서 13조 국가에 대한 이 교통안전 주요 정책 심의예요. 국가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 계획 등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통위원회라는 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국가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꾸린다. 국가의 의무가 이거예요. 국가교통안전 기본 계획. 5년 단위 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인데, 5년 단위 계획을 꾸며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여기 이제 국가라는 말을 써놓은 거와 지역이라는 말을 써놓은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이 또한 다 5년 단위 계획입니다. 5년 단위. 그래서 지방교통위원회가 있어요. 국가교통위원회 같이 지방교통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단위는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도 또 있어요. 거기서 심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차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볼 텐데, 지방자치단체건 국가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꾸린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은 두 가지로 큰 곳, 작은 곳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광역, 여기는 기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시도, 여기 시군구가 있죠. 이렇게 시군구는 작은 쪽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교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여러분들이 법과 조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법령은 조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은 법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통용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 그거를 조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경기도 조례가 되는 거예요. 조례는 이퀄 법인데, 법이에요. 뭐 한문으로 썼습니다만은 이 법과 조례는 같은 내용인데 이건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이 법을 넘어서면 안 돼요.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이 한도 내에서 그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여기에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내용만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차시에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관계행정기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지정행정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기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관계행정기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정, 행정기관이란 말 다 똑같으니까 빼고 지정이란 말이 있고, 교통위가 또 있어요. 교통위, 지정위가 있는데 지정위는 교통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더 큰 거예요. 왜? 교통위는 지정위 플러스 지자체. 이 지정위에는 중앙행정기관 14개 부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정행정기관인데 요놈과 지정행정기관은 요놈만 들어가 있는데 요놈과 요놈을 다 합친 게 이놈이에요. 교통행정기관. 근데 관계행정기관이라는 게 또 나와 있어.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뭐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 여기에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말하자면은 뭐 하다못해 민간기관도 해당되고 단체, 연구기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관계인에는. 여기에 이제 관계행정기관이 나왔어요. 관계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이 업무와 그 교통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은 뭐 우리가 국방부도 해당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국방부에서 병력 지원 요청한다든가 응급시에 뭐 복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뭐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지정 행정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중앙부처가 관계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계 행정기관은 정부 부처 중에 정부 부처가 이 19개 부처가 되죠. 19개 부처 뭐 며칠 몇 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부처에는 여기에 그 일반 뭐 환경부 뭐 하는 부가 있고 실이 있고 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여기는 실이나 위원회나 나머지 부들이 다 관계행정기관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관계행정기관은 지정행정기관을 제외해 놓는다고 보시면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정 요청을 받으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요청을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14조에다가 담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차시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차시부터는 국가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